갑자기 큰 병이 들었는데 남편만 믿고 산 분들이 남자가 해주겠지 그러다가 죽어가는 경우도 대기업에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은퇴를 하시게 된 거예요. 은퇴하고 나니까 남편이 가엾더라는 거예요. 현금을 꽤 만났는데 반을 딱 나누었대요. 참 좋아 보이더라고. 그 남편이 다 버는 돈이지만은 퇴직금을 받고 나서는 남자분은 사업 하나면 끝나. 그래서 남자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, 사회를. 다들 남편이 꼴 보기 싫다는 이런데 난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해요.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살림 잘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. 한 집에서 저 밥 혼자 딱 해먹는 거 보면은 꼴도 보기 싫어. 안녕하세요. 69세 박혜숙입니다. 78세 김정미라고 합니다. 82살 김월선입니다. 저는 교사 중학교 과학 담당이었어요. 30년 하고 명퇴를 하고 기간제로 또 8년을 더 했어요. 61살에 간두었으니까 지금 78세면 17년 정도 됐네요.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을 못했어요. 저는 결혼하고 나니까 생활이 많이 좋지 못해가지고 애들들 시험지 배달서부터 가정교사로부터 가게 사장님도 좀 했다가 별걸 다 했어요. 처음에는 안 넣었는데 마지막에 최고로 넣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넣었어요. 그렇게 많이 넣지를 않았는데 저한테 40만 원 이상이 들어왔어요. 교사는 오래 했지만 합하면 700까지는 안 되고 생활하는 데는 뭐 나이 들고 또 애가 또 지가 반찬을 해주고 이러니까 돈은 얼마 안 돼요, 생활비는.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지출이 제가 지금 평생을 지금 가계부를 쓰고 있지만 근래에는 얼마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어떤 때는 200 얼마도 들어가고 어느 때는 310 얼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7월 달, 9월 달 재산세 내는 달 그런 때는 좀 많고 함께 살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나한테 다 맡겨가지고 어떤 노후 생활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 연금이 400만 원이지만 모임이 하나도 없는 외톨이가 된 노후 대 연금이 150만 원이지만 매일 수다 떨 친구가 가득한 노후. 뒤에 후자. 부자죠. 그럼 그럼요. 돈만 많으면 뭐해? 돈만은 너무 혼자 있으면 너무 고독하잖아요. 혼자 외롭게 왜 지내? 그렇죠. 차라리 돈은 조금 돈 써드려. 100만 원 갖고 이렇게 얘기해도 나 100만 원 가진 줄 몰라. 오히려 500만 원 갖고 있는 줄 알아. 그지만 돈 400을 갖고 혼자 써봤자 아무 것도 없어. 노후는 외롭지 않고 즐거운 게 제일 좋아요. 그런 일 많죠. 많아요, 그건 주변에서 진짜로. 왜냐면은 갑자기 큰 병이 들었는데 남편만 믿고 산 분들이 부인이 현명하지 못하면 남자가 해주겠지. 의존만 하다가 나중에 물론 이제 자식들이 빚을 내서도 해주는 집도 있지만 안 하면 수술도 못하고 항암 치료도 못하고 그러다가 죽어가는 경우도 주변에서 몇 명 봤어요. 저희 엄마 아버지도 진짜 참 현명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무릎 수술을 하는데 1,000만 원이었어요. 그런데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도 자식한테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당신 수술비 1,000만 원을 침대 머리맡에 딱 찾아다 놓고 그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가 해줄 텐데도 엄마가 또 재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당신 수술비를 당신이 찾아 놓는 걸 보고 아 그렇구나. 너무너무 놀랐어요.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남편한테 너무 의존했던 분들은 자기 병 수술비도 마련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을 주변에서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. 그리고 상속 같은 거를 미리 생각 못하고 잘 사셨던 분들은 갑자기 사고가 생기면 맞아. 새 건강이나 모든 게 완전 풍지박산이 되는 걸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참 어른들도 이렇게 자식들한테 내가 끝까지 뭐 나는 이걸 지고 있을 거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게 애들한테도 다 오픈을 하면서 애들이 당황하지 않게 서로의 힘을 들어주고 나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나 같은 경우는 얼마가 있어야지가 아니고 두 사람이 딱하니 갈려 가졌으니까 내 남편은 이만큼이 있는지 물어도 안 보고 그전에는 막
사업을 해갖고 속이 상해서 막 안 사네 사네 막 그냥 이런 소리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그 돈이 아까서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나는 여기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만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만큼밖에 안 가지고 있어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후 생활에 얼마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되고 대신 건강을 위해서 운동기구 같은 것은 작년에도 520만 원 주고 안락의자를 샀어요. 누워서 이렇게 뒹굴뒹굴 하는 것 그런 것도 하여튼 운동이라고 하면은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그 돈 내가 놔두면 뭐해 이런 생각에서 쓰고 딴 데는 안 써요. 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고. 근데 이 선생님이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아요. 저도 한 10년 전에 저희 이제 모임에 이제 대기업에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남편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된 거예요. 아주 잘 사셨던 분들에서 반을 딱 나누어서 남편 고생했다고 은퇴하고 나니까 남편이 가엾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분이 굉장히 참 내가 현명하시다고 저보다 나이도 많으셨는데 현금을 꽤 만났는데 반을 딱 나누었대요. 자기가 모아서 가지고 있던 거, 뭐 주식해서 가지고 있던 거에 나눠서 남편 통장으로 만들고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쓰는 거예요. 그러면 남편이 뭐 자기 돈 갖고 하지만 서로 오늘은 내가 살게. 그럼 내일 이번에는 당신이 사고 서로 기분을 내면서 그런 걸 그 옛날에 내가 그분 보면서 내가 줬지만 자기가 아니 참 좋아 보이더라고. 그 남편이 다 버는 돈이지만은 그것도 지혜로운 부인이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남편들은 아무리 직장 생활하고 이래도 일을 그만두면 좀 의기소침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. 돈이 있는데 매달 벌다가 나 이거 안 한다면 남편이 기가 죽는다잖아요. 지금 나이가 아주 많지만 정년퇴직하기 전에는 자기가 그 직장에서 좀 눕히 있다 보니까 으쓱으쓱 하는 게 보였어요. 딱 그 퇴직금을 받고 나서는 여자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. 그래서 장가 잘 가시고 여자 말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. 여자들은 이 돈이 있으면 이 돈 갖고 좀 어떻게 짜게서 큰 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계획이 있는데 남자분은 사업 하나면 끝나. 돈이 지금 1억이 있어. 1억 갖고 사업을 크게 차려야겠다. 차렸다가 몇 개월 못 가고는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. 돈 1억이 없어져.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년퇴직하기 전과 후의 생각은 남자들의 심보야. 자기가 원래가 돈을 아끼고 하던 사람 같으면 없이 살아보고 했으면 모를까. 그걸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은 퇴직금이 이만큼 나왔어. 종로 3가에다 대고 크게 하나 벌렸어. 벌려놓고는 그게 1년도 못 가갖고 오히려 이놈 다 따가고 돈도 또 더 따가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. 여자들은 그렇게 못해요. 1억을 가질 수 있다 치면은 내가 5천만 원짜리 갖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지. 이 5천 원 또 어떻게 해야지. 이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남자들은 크게 남자답게 하느라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정년퇴직하고 나서의 그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목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 차이가 많이 난다.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.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만은 우리 여자들은 노는 것도 많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매일 하는 대화들이 눈과 귀가 굉장히 많거든요. 남자들은 단순하잖아요. 단순해. 직장 생활하면 그 테두리 안밖에 모르잖아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정년퇴직을 뭐 이러면 내가 매달 봉급 받는 거 너무 째째하고 싫었는데 나도 남자답게 나도 내 일을 해봐야 되겠다. 그런 꿈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걸 작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만큼보다 더 잘 나가고 싶은 거예요. 더 바닥으로 일을 안 하잖아요. 자기 위치에 있는 것만큼. 그러면 뭐 하겠어요. 여유가 있으면 그만큼 벌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또 기가 솔깃하잖아. 옆에 사람들이 또 뭐 이게 좋네 저게 좋네 하면서 직장인들이 처음에 1년은 아무 적이 없이 여행 다니고 재밌게 하다가 너무 지루가 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 해부터는 나무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일을 벌인대잖아. 그래서 남자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, 사회를. 매달 돈만 받던 습관에서 크게 뭐 고생을 한 것도 아니잖아. 돈이 뭐 작든 어쨌든 평생 벌었으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안 벌고 있다는 데에서 이제 굉장히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죠. 친구들을 또 처음에는 만나도 계속 놀고 있으면 사람들이 안 나간대요. 그리고
또 이제 퇴직자들 또 이렇게 만나면 재산이 많아도 자기가 매달 수입이 없는 남자들은 밥을 안 산대요. 돈은 엄청 많아도 왜? 매달 내가 지금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내가 왜 밥을 사는? 그 자존심이 이제 있어. 그러면서 친구를 멀리한대요.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이 없느냐? 쓰면 되잖아요. 근데 여자들은 쓰는데 남자들은 그게 아까운 거야. 쓸데없는데 쓰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이제 시야도 좁아지고 친구들도 덜 만나야 돼요. 사실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거든요. 나이가 들면.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공무원이고 지금도 계속 월급 받는 것처럼 연금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타고난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가 여자는 세밀한데 남자는 좀 커요. 커서 이제 벌리기를 좋아하는데 우리는 둘 다 공무원 생활을 해서 그러는가. 우리 남편은 동생들을 다 공부시키고 하느라고 처자식한테 못 해줬거든. 그런 것을 이제 퇴직하고 난 뒤는 좀 미안해하고 제사 같은 거 지났을 때 자기가 시장을 봐주겠다고 그래서 그다음에는 나보고 맨날 백화점만 다니면서 반찬 사 먹는다고 시장에서 뭐를 잔뜩 사서 식구도 없는데 이걸 왜 사? 자기 딴에는 시장 받아준다고. 그런데 남자들은 진짜 퇴직을 하고 심심해해요. 우리는 퇴직을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. 주부는 가정생활도 해야 되지, 직장생활도 해야지, 바쁘고 이랬다가 자유가 생겼잖아. 그러니까 여행도 가고 정말 좋은 데라는 거는 다 다니고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남자들은 복지관도 잘 안 다니려고 그래. 그래갖고 되게 심심해하는 것을 봤어요. 퇴직하고 한 3개월 동안 죽으려고 하더라고. 그러더니 시골에서 후배가 회사 고문으로 오라니까 좋아가지고는 종부세가 나왔어요. 나한테 말을 안 했는데 재산세가 하나 올라와서 보니까 자기가 또 돈을 좀 모아놨던가 봐요. 그러니까 나한테 안 가져가고 그동안 안 줬으니까 모은 건데 시골에다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 생활이 좋았나 봐. 고등학교부터 서울을 와놓으니까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니까 좋아서 그랬는지 요새는 시골 가서 살겠다고 해서 나를 가자고만 안 하면 보내준다고. 그랬더니 기양을 해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올라오고 귀찮으면 그것도 올라오지 말라고. 그래서 요새 제일 평생에서 편안한 생활을 제가 하고 있어요. 남편 수발 안 하고 밥 안 해주니까 얼마나 편안해요. 우리는 별로 삼식이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잘 해먹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날 안 시켜. 나는 삼식이라고 말하는 이런 저기가 뭐 요즘 뭐 사회적으로도 뭐 밥을 그렇게 밥 때문에 다들 남편이 꼴 보기 싫다는 이런데 난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해요. 여자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남편이랑 식구를 먹여 살렸으면 그건 괜찮아요. 근데 보통의 주부들이 우리 시대 때는 학교를 다닐 때도 뭐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도 결혼할 때는 안 하던 시절이었거든요. 그러면 거의가 남편이 벌어서 먹고 산 세대들이 많아요. 맞아, 그러면 먹고 살았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나는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살림 잘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. 왜? 정말 게으르고 정말 감사함도 모르고 그러니까 남편을 지. 왜냐하면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. 해줘야지. 눈 뜨면 우리가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. 저도 그런 걸 돈을 안 벌어봤을 때는 몰랐는데 우리가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. 돈을 받으려면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. 그럼 남편은 처자식 먹여 살리라고 얼마나 이꼴저꼴 많이 보고 다 벌었어. 먹여 살렸을 거 아니야. 근데 뭘 나이 들어가지고는 꼴 보기 싫다고 나이 들어서 밥을 3번을 먹는다는. 아니 5번은 먹으면 어떻고 4번을 먹으면 어때요? 나는 정말 그거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이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 보면 거의 살림도 안 하고 맨날 나가서 사 먹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. 저는 지금까지 말하는 거 삼식이도 아니었고 같이 내가 먹고 살겠다고 내가 이렇게 별의별 걸 다 하게 하면서 견뎌냈고 지금도 아침 저녁은 해요. 밥도 아침 저녁만 함께 먹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먹을 것도 저분 때문에 차려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은 나도 오히려 지금 건강해졌다 소리를 많이 들어요. 지금 오히려 끈이를 잘 먹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동안 눌렸어. 참고 살았던 게 내가 이 나이에 이제 왜 참아. 보기 싫다. 제가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하는데 굉장히 고집이 세면서 남편분이 아프대.
그러면서 여자는 거기에 다 들어주고 순종해야 된다니까 아 정말 계속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도 많고 친구들 중에도 아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 이제 각자 살자. 그래서 이혼은 괜히 이름이 좀 그 하니까 조론식으로 요새는 그래 떨어져 사는 우리도 우리 남편이 자기 연애해서 나는 보내준 나만 가자고 안 하면 보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듯이 생각해 보는 사람 많아요. 그게 더 젊은 시절에 많이 억눌리고 사랑을 못 받아본 분들에게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참고 살다가 마지막 발악이 좀 항혼이혼인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차를 마시고 얘기해 보면 주위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한 분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유방암 수술을 하신 거예요. 정년퇴직 이제 하시고 부부간의 사이도 크게 나쁘지는 않고 아주 괜찮게 잘 지냈다고 들었는데 부인이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싶다고. 근데 그게 사이가 나빠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억눌린 것도 없고 왜냐하면 자기가 옛날에 꿈이 피아니스트였대요. 그래서 자기는 친정 형제들이 많은 지방에 가서 여형제들이 많은 데서 그때 젊었을 때 못 이룬 걸 자기가 많이 배우고 싶다고 피아노를 다시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예능이야 하고 싶은 걸 그런데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남편까지 수발을 하면서 나의 인생을 살 수는 없다 그렇게 하니까 뭐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남편도 이제 그쪽 이제 세종에서 그럼 있고 이쪽에는 이제 가까운 뭐 대전 이렇게 있고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자식들이 있고 이러면 모든 생활은 같이 하고 근데 그거는 저는 좀 이해가 돼요. 왜냐하면 남편까지 가정을 건사하면서 내 꿈을 펼칠 수는 없거든요. 근데 아팠기 때문에 몸도 힘든데 남편 수발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또 내가 하지 못했던 거 공부도 좀 더 해보고 싶고 그러면 서로 이제 그 나이 돼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만난대요. 이번에는 남편 집에서 이번에는 이제 자기 집에서 또 이제 가족들이 모일 때는 가족 행사 다 하고 이거는 꼭 또 뭐 특별히 정이 없고 뭐 내가 나빠서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저기 조론도 있더라고요. 아니 정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. 정 나쁘다고는 하지 않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쓴맛 단맛 다 봤으니까 그래. 근데 아까 같이 한 집에서 너 따로 나 따로 이건 아니고 오히려 더 미웃기만 해요. 하는 집은 그렇게 되면 저 집에서 살고 이 집에서 살면서 우선 우리 얼마 동안 황혼이혼 하듯이 살자 이렇게 갖고 산다 치면은 혹시 어떻게 하고 살을까 어쩔까 이렇게 궁금증이라도 나지만 한 집에서 저 밥 혼자 따 해먹는 거 보면은 꼴도 보기 싫어. 옆집이라도 살더라도 따로 살아 보자 이거지. 황혼이니까. 뭐 제일 행복한 노후가 결혼 안 한 딸과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네요. 지금은 이제 저는 딸만 둘인데 큰애는 이제 미국 유학 갔다가 뉴저지에서 살고 있고 작은 애는 똑같이 유학을 갔는데 와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고 저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부만 이렇게 같이 그리고 아들만 둘 있는데 작은 애는 이제 공직 생활을 하고 있고 큰 애는 자기 아버지 일을 도와서 공장 일을 하고 아직까지는 뭐 재미나게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잘 걷고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. 저도 아들만 둘이에요.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시사영화사에 있다가 자기 또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 두 며느리가 어린이집 원장이라 말도 많아요. 그리고 싹싹싹싹 한데 그래도 딸이 더 좋다. 저는 또 이런 게 있어요. 어릴 때 클 때 딸 부잣집이었어요. 딸만 5명이었어요. 지금 같으면 대박이죠.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자존심 강하신 분이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애기 속옷을 벗어서 만질 정도로 막 그렇게 감동을 막 했어요. 그래서 나는 정말 아들 둘이 낳기를 정말 잘했다. 저 때는 아들 2명이 최고였어요. 아들 1명, 딸 1명이 아니라. 다 왜? 딸은 딸끼리, 부모가 없으면 자매끼리 좋잖아요. 근데 딸, 아들은 어차피 한 명이 되잖아. 만일 내가 결혼을 한다면 딸 둘을 낳아서 하나는 미술을 하나는 음악을 시키고 싶다. 아들을 전혀 바라지 않았어요.
선생하면서도 여학생들하고는 호흡이 훨씬 잘 맞고 남자애들은 억세다 나한테는 버겁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는지 지금도 아들이 없어도 서운하지 않고 지금도 즐겁게 살고 있답니다. 그거는 개인의 생각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돈 쓰기 아까워서 나가기 싫다면 자기는 집에 하루 종일 있어야 돼. 얼마나 불쌍해. 요새는 그 복지관이라는 게 돼 있고 지금 요즘에 우리 집 앞에 경로당도 생겼는데 그게 문화센터도 다 있어요. 식당도 있고 할머니 방도 있고 저는 그래서 방학 때 복지관까지는 제가 아직도 운전을 하는데 차로 한 10분 이동을 해야 되지만 집 앞은 한 2분이면 가서 밥 먹을 수 있고 또 월요일은 이쪽에 수업이 없으면 거기에서 수업을 할 수 있고 너무 좋는데 저는 정말 인생 이막을 복지관에 감사드리는 사람이에요. 얼마나 심심하게 살 내 생활을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일어나서 밥 먹고 이렇게 하루 종일 TV 보고 이러고 살 생활을 매일 나가서 그러느라고 저는 복지관이 직장이에요. 하루도 같은 옷 안 입고 깔맞춤해서 매일 옷 갈아입고 그것도 저한테 얼마나 생기를. 어머니 꼭 복지관 같은 데 가시라고 그래요. 왜냐면요, 복지관 가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내 적성에 맞는 과목이 지금 60과목이 넘어요. 내가 놀고 싶으면 가서 건강 요가 하고 맷돌 체조 하고 라인 댄스 하고 말만 들고 안 가본 사람은 복지관 가면 뭐 해? 그 도대체 노인 양반들 노닥거리기만 하지. 절대로 아닙니다. 내 취미 생활 해서도 좋고 오히려 복지관을 다니면서 더 젊어진 것 같고. 은퇴를 한다고 쉬지 말고 취미생활과 약간의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용돈도 벌면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다. 뭐 연금만 받고 먹고 살아라는 거는 인생이 너무 길잖아요. 그러니까 일을 하는 해야 사람이 여자나 남자나 늙지 않고 더 젊어져요. 저희 진짜. 남편도 뭐 돈을 벌든 안 벌든 눈만 뜨면 어떤 때는 우리 공장차 포토도 몰고 다니고 막 이래 보면 나이는 있는데 나이 저기 않게 너무 젊은이 같이 이렇게 하고 젊은 애들하고 대화되고 하니까 그런 모습이 저한테 너무 좋아요. 나는 아까 여기 김정민 씨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정년퇴직을 했어. 돈은 지금 이만큼 있어요. 이만큼 있는데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취미에 맞는 내 적성에 맞는 걸 배워가지고 활동을 하면은 이 돈은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나중에 이 돈이 남으면은 나중에 애들이 쓰든지 이 돈 갖고 집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활개치고 나와서 내 취미 생활대로 살려갈 이런 식으로 하듯이 내 적성에 맞는 걸 활동을 하고 먹을 거 먹고 가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노후 생활로. 결국은 가장 행복한 거죠.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, 모든 거는 힘들어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는 행복한 거니까.